회피형은 이해하려는 순간마다 사라지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다가가려 하면 뒤로 물러나고 밀어내면 다시 다가오죠. 마음을 주면 차갑게 식어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회피형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 하나예요. 회피형은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 그들의 모든 행동은 충동이 아니라 감정,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이해하면 보이고, 보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피형의 감정은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처음엔 과몰입, 그 다음엔 과부하, 그리고 거리두기. 거리두기 안에서 다시 나만의 세계로 숨기, 그리고 공백기. 그 공백기가 길어지면 불안의 반동으로 다시 체크가 이어지면 다시 접근. 이게 회피형의 감정의 회귀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배울 건 오직 하나입니다. 회피형은 갑자기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감정의 패턴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 회피형은 감정이 복잡한 게 아니라 예측하기 힘든 타이밍에만 움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요? 왜 이렇게 냉정해졌어요? 왜 이렇게 잊은 것처럼 행동하죠? 회피형은 잊은 게 아닙니다. 정리 중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부담을, 사랑이 아니라 자기 책임을, 상처가 아니라 자기 불안을. 회피형의 첫 번째 패턴은 이거예요. 감정이 커지면 무조건 숨는다.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감정이 커질수록 내가 통제당할 것 같은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죠. 답장도 줄고 만남도 줄고 갑자기 예민해지고 작은 말에도 반응이 달라지고 이유 없이 차갑게 변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회피형 안에서 감정의 과부하가 온 것뿐입니다. 회피형의 두 번째 패턴은 이거예요. 도망친 뒤에는 공백기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이 공백기가 회피형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흔들리면 끝입니다. 왜냐면 회피형은 공백기 동안 두 가지를 점검하거든요. 자, 첫 번째. 이 사람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었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없으니 어떤가? 이 질문이 반복되며 회피형의 감정은 천천히 식습니다. 식는다라는 건 사랑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불안이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불안이 내려가면 판단력을 되찾아요. 판단력을 되찾으면 감정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그 떠오르는 지점, 그 순간이 바로 회피형의 감정 회귀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회귀점을 단 한 가지 행동으로 박살을 내버립니다. 바로 확인하는 연락. 나 아직 너 좋아해? 너 생각났어? 우리 다시 한번 생각 안 해볼래? 이 말은 회피형에게 어떤 의미냐면 아직도 나를 원하네요. 아직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회피형은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갑니다. 이게 여러분이 매번 반복했던 그런 패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회피형이 돌아오는 타이밍은 90%가 본격 후폭풍이 아니라 예비 후폭풍이 그럴 때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그리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혹시 나를 잊었나를 체크하러 오는 때가 먼저 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회피형의 첫 회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재윤은 다시 멀어집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나도 아직 마음이 남아있어. 이 말 한마디가 회피형에게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 안전하다. 아직도 내 편이다. 그러면 더 뒤로 가게 되겠다. 여러분은 마음을 보여준 건데 회피형은 위협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괴로워집니다. 회피형의 세 번째 패턴은 이거예요. 진짜 후폭풍은 여러분이 진짜로 멀어졌다고 느낄 때 시작된다. 회피형은 이 사람이 진짜 나 없이 잘 사나? 이런 공포가 들어올 때 비로소 흔들립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아닙니다. 회피형의 마음은 이런 흐름을 가집니다. 너 없어서 좋다, 익숙하다, 조용하다, 심심하다, 생각난다, 확인하고 싶다, 혹시 잊었나? 뭐지? 왜 다르지? 불안하다. 그리움이 올라온다. 돌아오고 싶어진다. 여러분이 놓친 건 생각난다부터 돌아오고 싶다 사이의 단계였어요.
그 중간 과정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이 포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언제나 존재해요. 회피형은 사랑이 늦게 오는 게 아니라 늦게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느리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늦게 터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허락한 감정의 위치를 스스로 끌어올렸을 때, 여러분이 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그런 순간을 보여줬을 때 회피형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전지대를 잃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고요? 단 하나입니다. 나는 괜찮아 보이지만 너 없어도 단단해 보이는 사람. 이렇게 보여야 돼요. 회피형은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에 반응합니다. 말로 설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상태로는 흔들 수가 있습니다. 제 스타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회피형은 예측 불가능이 아니라 패턴이다. 감정 과부하, 거리두기, 공백기, 체크, 회귀 흐름을 가진다. 첫 연락은 진심이 아니라 확인이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회피형은 다시 멀어진다. 여러분이 단단해지는 순간 회피형의 감정 회귀점이 열린다. 이게 회피형을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회피형이 돌아오는 타이밍은 절대 감정이 식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련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그 미련이라는 단어, 회피형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회피형이 다시 움직일 때는 단 하나의 이유만 있어요. 위험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이게 회피형 감정의 회귀점이에요. 연애할 때 회피형은 가까워지면 불안해지고 멀어지면 숨이 트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가가면 도망가고 여러분이 멀어지면 다시 다가오는 이 아이러니한 흐름이 생깁니다. 이 패턴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헷갈리고 계속 흔들리고 계속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실수들 대부분이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상대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연락이 오고 말투가 달라지면 이제 진심인가? 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순간은 진심이 아니라 압력 해제 구간입니다. 회피형은 압력이 없으면 따뜻해지고 압박이 생기면 차가워지는 감정 구조예요. 그러니까 헤어진 뒤에 여러분이 조용해지고 연락이 끊기고 상대가 자유를 느끼고 여러분이 더 이상 매달리지 않는다는 그런 안정감을 확인하게 되면 그때서야 그동안 숨겨있던 감정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회피형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느린 겁니다. 사랑의 반응 속도가 느리고 감정이 밀려오는 타이밍이 뒤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별 직후에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잘 지내고 SNS에 막 여행 사진 올리고 친구 만나고 웃는 사진 올리고 또 그걸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미쳐버릴 것 같은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회피형은 오히려 그때 가장 편안해지는 뭐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완전히 멈추고 조용해지고 안정이 된다면 그제서야 회피형에게 늦은 감정이 도착합니다. 그게 회귀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피형이 감정이 들어올 때는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불안이 먼저예요. 미련이 아니라 공포. 진짜 끝났다. 이 사람은 나 없이도 괜찮아졌네. 내가 떠났는데 왜 저렇게 평온하지? 이 불안이 시작되는 순간 회피형은 다시 생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떠날까봐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자기에게 영향력이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회피형은 감정이 아니라 통제감으로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 자기 자신이 흐려질 것 같아서 불안하고 관계가 너무 멀어지면 자기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또 불안해져. 이 두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다가 결국 회귀점에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회귀점을 인위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반대로 행동을 해요. 상대가 떠나면 매달리고 사과하고 붙잡고 길게 메시지 보내고 감정을 토로하고 그러면 회피형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느껴요.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네. 이 순간 회피형은 바로 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얘는 아직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조금만 흔들었더니 다시 돌아오겠네. 그러면 회피형에게는 위협이 사라집니다. 위협이 사라지면 감정도 즉시 사라집니다. 그게 회피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회피형에게는 불안이 꺼지는 순간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멀어지고 다시 차갑고 다시 사라지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조용하고 담담하고 평온하게 사라지면
회피형은 진짜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정말 날 놓은 건가? 이 불안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회피형 감정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는 회기점이에요. 그런데 회피형은 자존심이 강해서 바로 연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스토리를 체크하고 모르는 척 막 좋아요 누르고 예전 사진 푸사로 바꾸기, 의미 없는 안부, 뜬금없는 질문. 이건 관심 테스트예요. 아직도 나한테 감정이 있지? 아직도 내가 너한테 무서운 존재 아니지? 이걸 확인하면 회피형은 안정됩니다. 그리고 안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여러분이 반응하면 게임이 끝나요. 반응, 회피형 안정, 감정 꺼짐, 다시 거리두기. 이게 반복되면 재회는 점점 멀어지고 여러분은 계속 소모됩니다. 회피형이 돌아오는 정확한 타이밍은 여러분이 완전히 조용해진 이후에 옵니다. 완전히 잔잔해졌을 때,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감정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회피형이 착각했을 때, 여러분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주변의 에너지가 바뀌었을 때, 회피형은 감정보다 분위기를 먼저 감지하는 사람이라서 말투, 표정, 글, 사진, 일상만 봐도 알아요. 변화가 보이면 마음이 다시 요동칩니다. 여러분이 달라지는 순간 회피형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건 성향이라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반응은 거의 항상 불안으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누구랑 지내지? 저 표정은 뭐야? 왜 이제는 나를 기다리지 않는 걸까? 왜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회피형의 감정은 1차 각성, 2차 불안, 3차 확인 신호, 4차 접근 시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회피형의 회기점은 예측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떠난 척 할 때 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삶이 바뀌기 시작할 때 옵니다. 회피형은 느린 감정 더하기, 빠른 불안 더하기, 단기 확인 더하기, 장기 거리두기 구조예요.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여러분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면 회피형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가장 빠른 사람은 3주, 보통은 3개월. 하지만 패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조용해지고 안정되고 삶이 움직이는 순간, 그때 회피형의 심장은 다시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회기점을 만들고 그 회기점이 여러분에게 신호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건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감정 구조를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회피형은 말보다 변화에 반응합니다. 변화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회피형이 돌아오는 진짜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회피형은 감정이 없어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너무 깊어질까 봐. 그 감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스스로 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차가운 사람인가? 이제 나를 안 좋아하나? 그런데 사실 그들은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무너지는 순간을 누구보다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상대를 따라가면서 감정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리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회피형은 누군가에게 잡히는 순간 무너지고 상대가 단단해지는 순간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는 한 발 더 멀어지고 여러분이 평온해지는 순간 조용히 다가와서 여러분의 온도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 패턴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예요. 불안에 반응하지 말고 상대의 속도에 끌려가지 마세요. 내 감정의 중심을 다시 잡는 것. 그러면 언젠가 상대가 스스로 멈춰 뒤돌아보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회피형의 감정 회기점은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안정되면 상태의 불안이 올라와요. 내가 조용해지면 상대의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그게 이 유형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세요. 상대에게 보이기 위한 회복이 아니라 진짜로 숨이 편해지는 회복.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회복. 그 상태가 완성되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다시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은 쫓을 때가 아니라 멈출 때 다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순간을 만든 사람이 결국 관계의 흐름을 다시 잡게 만들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흐름을 여러분이 가져오세요. 관계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회복한 사람이 다시 움직입니다.